무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대의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이 되었는데, 근데 20년 동안 수감 생활 동안 이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로 알려졌어요. 특히 이 수감 생활 동안에 이 손재주가 좋아서 도자기를 출품할 정도였다는 또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군요. 네, 오늘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네. 이 씨는 1급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이 씨는 다른 수감자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수감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 씨는 수감 생활 동안에 도예 활동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손재주가 좋아서 2011년 또 2012년 수감자 도자기 전시회에 직접 만든 도자기를 출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관련된 영화 보면은요, 살인의 추억에서 보면은 이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은 되게 손이 섬세하다 이런 식으로 그 봉준호 감독은 그 유력한 용의자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도자기 굽는 거랑 도자기를 만드는 거랑 연관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제가 얼핏 드는데, 근데 이 교도소 관계자는요, 이 이모 씨가 지금 너무 모범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아니었으면 이미 벌써 가석방이 됐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24년째 복역 중인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감형이 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산교도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굉장히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교도소 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끄러운 일을 발생하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다고 한 건도 합니다.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모범수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희대의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교도소 측도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아침에 그 오선민 기자도 얼핏 얘기했지만은요, 그 용의자로 특정된 이 씨 1차 조사, 그러니까 그 DNA를 특정해서 용의자로 특정된 이후에 경찰이 한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맞습니다. 용의자로서 특정을 한 이후에 지금 복역 중인 교도소로 찾아가서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네. 있고요. 이 1차 조사에서 해당 용의자는 본인이 범인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의 이제 브리핑에서도 보듯이 경찰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 DNA를 확인했다라고는 하지만 DNA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조사들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가 조사가 지금 굉장히 오래, 지금 공소시효도 원래는 만료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인이 부인을 한 이후에는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알리지 않고 추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뭐 몇 차에서 DNA가 나왔는지 여부 같은 것들도 특정해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한 번 부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DNA가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앞으로 뭐 4차, 3차, 2차의 국가수 결과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 조사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